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미국에서 전해진 FOMC 회의 결과 소식이 우리 시장에 오늘 힘을 보태줬죠.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 경기는 나아질 건데 통화 완화적 기조는 유지할게라는 변치 않겠다는 달콤한 약속에 우리 시장은 그에 화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지 짚어보면서 그 안에 속한 이슈들 들여다보죠. 오늘 박앵커의 퇴근 전 키워드는 이겁니다. 풀필먼트. 이 풀필먼트가 유통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업, 지금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도 있는데 어떤 곳일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어떤지부터 함께 점검하시죠. 일단 많이들 점검하셨겠습니다만 FOMC 회의 결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시에 나쁘지 않은 FOMC,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미국에서는 낙관적 경기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GDP 성장률 예상보다 좋아, 실업률 예상보다 낮아, 인플레는 예상보다 좋아. 한마디로 경기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강하게 좋아질 거야 라는 공격적인 전망이었는데, 그럼 경기가 그렇게 좋아지면 그동안 경기 살리려고 내놨었던 완화책들 거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었죠. 그런데 그건 안 할게. 유동성 계속 공급해줄 거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덕에 코스피가 화답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 짚고 가야 되는 건 긴축을 생각하고 있는 위원 수는 지난 12월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끝자락에는 긴축 이슈가 또 부각될 수는 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점검은 필요하겠죠. 자, 일단 이 소식에 증권사 곳곳에서는 긍정의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이렇게 내놨어요. 증시 방향이 명확해졌다. 파월의 시그널은 올해 경제 더 좋아지는데 유동성 공급은 계속 해줄 거야 라고 긍정으로 선을 그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건 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압도하는 기업 이익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은 작년에 최대이익 넘어선 인터넷, 그리고 올해 내년에 최대이익을 넘어서게 될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 섹터에 대해서는 비중을 늘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일까요? 오늘 관련한 대형주들 일제히 상승하며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곤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열어보죠. 일단 그 완화적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출발부터 생각보다 괜찮은 흐름 진행이 됐죠. 3,089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탄력이 조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6% 상승, 3,066포인트 진행이 되며 대형주들 견조하게 흘러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죠. 수급적인 상황 들여다볼까요? 일단 외국인의 금융시장 안정성이라는 키워드로 수급 요인을 잡아당기는 요소는 이번이 됐습니다. 결국 오늘 외국인 비교적 견조하게 매수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4천억 이상의 매수세, 오전장 대비해서 꾸준하게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다만 기관 측에서는 오늘 매수 강도가 많이 둔화됐어요. 오전에는 6천억 정도 사주는 모습도 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연기금이 매도 전환하면서 일단 매수 강도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지금은 2천억 정도의 매수, 개인은 6,700억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 지금인데요. 외국인 기관이 함께 사고 있는 쪽은 바로 IT와 운수장비 내에서는 자동차 쪽으로 매수가 다소 쏠리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영향일까요? 시총 상위 종목도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이슈, 그리고 FOMC 이슈 등이 전달되면서 IT 쪽이 좀 긍정적으로 움직였었죠.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1% 내외 상승 유지되는 IT 투톱이고요. 네이버는 정말 여지없이 좋습니다. 오늘 40만 원권 넘어서네요. 5%의 급등 확인되고 있고요.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 배터리주들이 최근 이틀 동안 크게 밀렸었는데요. 오늘은 일단 이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 상승 강도는 삼성 SDI가 조금 더 강합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주들도 오늘 다수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자, 이렇게 시장 흐름 쭉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열어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0.5% 상승, 상승폭 조금 줄이고 있네요. 오후장 들어서. 그래도 952포인트 치고 950선 기준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7거래일 만에 950선을 회복했는데 오늘 종가상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봐야겠죠. 오늘 코스닥 내에서도 자동차 부품주가 강했고요. 또 올라가는 쪽이 코인과 관련한 종목들이 몹시 강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5G 장비 쪽도 오늘 좋은 흐름 보였는데 이들 종목 계속 시세의 연속성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자,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이요. 어제 이 시간에 상승하고 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악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크게 흔들림을 보였었죠. 코로나 치료제 조건부 승인이 무산됐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급락이었죠. 오늘 20% 하락 중입니다. 15만 5천 원. 이틀간의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종근당뿐만이 아니라 종근당 바이오나 경보제약 역시나 오늘 20%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만약 이런 자리에서 매수한 투자자가 있다면 그 얼마나 속상할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종근당 살펴봤습니다. 앞으로의 이슈도 저희 잘 따라봐야겠죠. 자, 좀 양극단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깔끔합니다. 오늘 드디어 상장을 했고 많은 이들이 예상을 했던 대로 10초가 13만 원 결정, 그 이후에 상한가 들어갔고요. 16만 9천 원 풀리지 않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가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을 받기 위해 64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돈을 투입을 했었는데 받은 주주라면 오늘 웃고 있겠죠. 자, 많은 이들이 내일이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소위 말하는 따상상 가능할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금 불안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목소리 나오니까 내일 흐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또 다른 특징주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 되겠습니다. 모처럼 이 종목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작년 이맘때 4,000원권이었거든요. 올해 초까지 12,000원. 꾸준하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흔들림을 보였고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요즘에는 고개를 바짝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일단 반도체 장비주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거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주가 다시금 회복하고 있는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테스 함께 올라가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적인 요건도 좀 많이 나아지고 있어서 지켜봐야겠죠. 오늘장 5%의 상승 1,700원 상승 특징주로 골라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봤고요. 이슈 한번 열어보면요. 풀필먼트, 유통업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풀필먼트가 뭔데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풀필먼트라는 건 고객의 주문처라는 뜻인데요. 그냥 과거의 물류센터에서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는 거 말합니다. 과거에는 창고와 같았던 물류센터가 이제는 그 역할을 늘린다는 거죠. 물류사가 배송을 보관을 했다가 포장해서 배송하고 남은 재고까지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한 번에 다 쏘아준다라는 거죠. 이 풀필먼트 하면 딱 우리에게 실상에 와닿는 건 이 쿠팡의 로켓 배송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켓컬리 혹은 비마트, 요기요.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풀필먼트 서비스를 하는 유통업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그동안 풀필먼트를 약점으로 꼽았던 기업이 이 약점을 극복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 오픈마켓 혹은 스마트 스토어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이 쇼핑이나 배송 쪽에서 지적을 좀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너희 배송 이 로켓 배송처럼 안 되잖아 이런 식의 목소리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극복하겠다라며 지난해부터 발빠른 움직임을 내놓고 있죠. CJ 대한통운과 손을 잡고 그리고 이번에 이마트와 협업을 하고 그렇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물류 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온 오프라인의 강자가 되는 거겠죠. 이마트 같은 경우는 7,300여 개 오프라인 거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했을 때 윈윈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런 대기업 외에도 풀필먼트에 투자하고 있는 작은 기업들까지 하나 둘씩 손을 잡아 나가면서 풀필먼트 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라는 센터까지 오픈을 해서 우리 그동안 지적받았던 풀필먼트 배송 잘 해낼 거야.
이런 목표를 내놨죠. 자, 그럼 네이버는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풀필먼트를 극복하고 나면 정말 좋다 하는 것밖에 남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만큼 이 네이버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가 좋기 때문입니다. 뭐 메타버스, 제페토로 이 메타버스 재패하겠다라는 의지 네이버 내놓고 있죠. 이커머스, 그리고 뭐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뭐 신용평가사에 무슨 평가를 받았는데 좋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작년부터 올해 주가 상승률 173%. 그럼에도 많이 올랐어도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너무 좋다 하니까 되려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지금 사도 될까? 이런 고민이 생기고요. 자, 그럼 네이버 왜 좋다 하는지 그 내부를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초록 네모, 여기에 다들 공감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멍하니 있으면서 네이버를 또 검색하는 그런 실수까지 많이 합니다. 그만큼 네이버에 뭔가를 검색하는 게 익숙하다라는 거죠. 네이버의 검색 엔진이야 우리 뭐 다 아는 거고요. 구매 여정이 간결화되면서 네이버 쇼핑을 즐기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치마를 검색했어요. 네이버 쇼핑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결국 치마를 하나 사겠다고 마음을 먹고 네이버 페이를 씁니다. 그리고 네이버 페이 멤버십 가입해가지고 적립금까지 올리죠. 결국 구매 여정이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는 이 초록색 창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네이버는 가치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는요, 지난 4분기 1년 전 대비 연간 거래액이 무려 6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폭발적인 성장이죠. 그리고 이 네이버 페이 멤버십 제도가 정말 개미지옥이다라고 많은 이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출시 6개월 만에 250만 명, 지금은 거의 600만 명에 육박하는 유료 회원을 갖고 있다고 하죠. 이 유료 회원들은 또 일반 이용자의 5배에 달하는 거래액을 갖고 있습니다. 한 달에 4,900원을 내면요, 네이버 페이 적립을 했을 경우 보통은 1% 적립이 되는데 이 네이버 페이 멤버십은 5%가 적립이 돼서 생각보다 4,900원 아깝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적립되는 금액이 12,000원씩. 결국엔 플러스인 거죠. 이 네이버페이는 사람들이 계속 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죠. 네이버페이뿐만이 아니고요. 쇼핑 부분에서도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네이버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이커머스에선 1위죠. 거래액은 28조 원. 결국 시장 점유율은 17.4%인데 네이버 측에서는 이거 더 끌어올릴 거야. 시장 점유율 2025년에는 30%까지 올리는 게 목표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겠죠. 이 가운데서 큰 힘을 내는 건 바로 스마트 스토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코로나 수혜를 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신규 창업자가 증가했고요. 판매자 수가 20년에 10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판매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거래 금액이 올라가서 거래 금액이 성장을 했죠.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럼 네이버 측에서는 광고 매출이 올라가면서 네이버 이익이 함께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가 국내에서 잘 되다 보니까 이거 해외도 나가자, 이 이야기가 나오죠. 올해 일본에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넘겨보시죠. 일본은 우리 시장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한국 소매 시장은 475조 원, 일본의 소매 시장은 1,500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시장 내에서 이 전자상거래 비중이 13%.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클 여지가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 진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네이버 이야기 나온 것들 취합을 해볼까요? 쇼핑 강하고 물류 풀필먼트로 보강을 하겠다. 그리고 솔루션, 요즘에 네이버 측에서 이 스마트 스토어나 브랜드 스토어 창업하는 이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그들의 수익 관리도 해주고 이런 소식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 부분에서도 수수료 수익이 올라가고 있고요. 라이브 커머스는 두말할 게 없죠. 중국에서 요즘 라이브 커머스가 얼마나 태동합니까? 우리 시장 역시나 영향받아서 여기저기서 라이브 커머스로 이 제품을 판매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한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 쏟아 나오는 겁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창대한 끝이 그려진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목표 주가 너도 나도 증권사가 올리고 있어요. 한국투자 54만 원, 신한금토 52만 원, 그 밑으로도 52, 50, 50, 50만 원.
사실 네이버 40만 원 중반대 목표가 나왔을 때 오,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40만 원 넘겼습니다. 이 54만 원도 지금 가겠어? 하시지만 언젠간 또 돌아보면 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 좋은 거 알겠어. 갈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샀다가 괜히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들 많이 하시죠? 질문을 보내봤어요. 지금 사도 돼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유한타증권의 한상혁 과장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타이밍이다. 긍정의 멘트 주셨고요. 교보증권 오기철 부장님. 아직 늦지 않았다. 당장 내일 팔 게 아니라면. 다들 좀 명언처럼 답장을 주셨어요.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님. 기업 가치가 상승해서 40만 5천 원 돌파하는 거 보고 삽시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하이투자증권의 이창원 차장님. 상향 돌파 확인하고 사거나 21선 조정 기다렸다 사던가 둘 중 하나. 일단 지금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목소리도 내시는 거예요. 단기 상승 가능하나 지금 시점은 매수 보류라고 DB금융 이의연 부지점장님도 연락 주셨습니다. 사실 앞에 두 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거고 나머지 세 분은 약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낸 겁니다. 이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게끔 가야겠죠. 오늘 저희 시간 허락이 된다면 이 전략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네요. 박앵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